반갑습니다. 정말 놀라운 강의를 들었지요. 젊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늙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보셨죠? 예. 여기에서 왔다 갔다 막 움직이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 책상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말도 안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영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처럼 한 곳에 점잖게 서서 영상도 없고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는데 소통 방법도 달라지고 이해 방법도 달라지고 또 이야기하는 세계도 달라진다. 참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한국인의 소통 방법, 지금 얘기한 이 심리학적인 소통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훌륭한 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여기다가 더 보탤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뭘 했어요? 이해만 하지 않고 뭘 했어요? 이해만 하지 않고 납득하셨죠? 이해, 납득, 그 다음에 웃었죠? 공감했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이 세 종류의 스토리텔링이 달라요. 과학적 방법하고 문학적 방법은 아주 달라요.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인기가 없는지, 근데 자연과학은 왜 그렇게 신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실증을 통해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굶주리지 않았죠? 지금 이 배고프게 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틀림없이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 가난하던 시절 얘기를 하면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이 없죠. 배부르게 잘 자랐는데. 자,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의 understanding,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understand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under, 아래, stand, 섰다는 얘기예요. 아래 서 있다는 거예요. 아래 서 있는 게 왜 이해해요? understand는 말은 to stand between, 사이에 서는 거예요. 사이에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한다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A와 B 두 개가 사이에 내가 쓴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아까 대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인터페이스. 이해한다는 것은 너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상대방을 나는 이해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했다고 그러지만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쓰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나라는 것입니다. 비트윈에 쓰는 거예요. 사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한국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무슨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이주의다. 되게 여러분들 들어가면 일촌 찾기 하는데 사이, 너와 나 사이. 이 사이를 한국 사람이 참 많이 따져요. 너와 나 사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트윈, 이것과 저것 사이에 쓴다. 그것이 이해다. 이렇게 보면은 어원학적으로 실험하지 않더라도 인문학에서는 이해, 사이에 쓰는 거, 인터레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거, 재미있는 것을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인터, 사이에, 에스트, 라틴어로 존재한다. 이게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딱 켜놓고 앞에 딱 앉아 있으면은 나와 컴퓨터 사이에 뭐가 있어요? 키보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서버 세계로 들어가고 서버 세계에서 나한테로 또 통신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계하고 전혀 다른데 그 사이에 키보드가 있음으로써 내 말을 기계가 알아듣고 기계 말을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요즘 한참 뜨는 그 유명한 작가인데, 이 학자인데 최근에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많은 두꺼운 게 번역돼서 나왔죠. 그 사람의 공감의 시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났던 12월 24일 날 밤 이야기를 쓰는 거야, 이 사람이. 첫 책에다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잘 알다시피 노맨스랜드라고 그래서 거의 사정거리에 있는 사이를 둬가지고 여기에는 철조망이 있고 양쪽에서 서로 영국군하고 이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독일 병사들이 위문품으로 가져온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캐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이 어디에서 막 캐롤 소리가 들리니까 영국 군들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 해가지고 선물 주고 이 전쟁 통해서 그 괴로운 데에서부터 뭔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롤이 들리니까 영국 군들 처음 몇 사람이 손뼉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영국군에서도 캐롤이 울려오고 박수치리가 나오더니 사못에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총을 쏘지도 않고 적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에 촛불이 확 켜지면서 영국군과 독일군의 적군이 거짓말같이 그 전쟁 한복판에 노맨스랜드의 소위 강철의 하리케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 벽 속에서 다 기어나와가지고 서로 춤을 추고 가지고 있는 비스켓 나눠 먹고 악수하고 춤추고 그런 기적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역사책에는 거의 망가진 기록, 누구도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액시덴트, 하나의 전쟁에 있을 수 없는 예외고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적하고서도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이 적에 대한 증오심이나 전쟁의 허리케인의 비바람보다도 강했었다. 인간은 이렇게 공감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어떤 짐승도 못하는 이러한 공감의 역사가 점점 발달해서 21세기에는 이해와 소통과 공감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속에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 문명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미래의 내 아들이나 내 자식들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공감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애들이 태어날 거냐,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공간에 따라서 다른 공감도를 형성하는 게 있다. 그게 너와 내가 쉐어하고 있는 문화라는 거다. 그걸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다. 이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것이 문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연구하거나 나를 연구하거나 내적 독백을 연구하거나 상대방을 연구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이를 연구하는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것들이 인문학이요, 자연과학이요, 정치요, 경제라고 되면은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난다. 왜? 스티브 잡스가 그거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치잖냐. 왜? 노트북 없었어요? 있었죠. 왜? 이 태블릿, 이 노트북 아닌 탭, 요즘 한참 나오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 아이폰 다 있었던 거예요. 워크맨 다 있었어요. MP3 플레이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스티브 잡스예요? 인터페이스를 바꿔준 거예요. 기계와 인간 사이의 교감을 바꿔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트패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PC 같은 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돌아가가지고 한번 키보드 보세요. 그 키보드 보면은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안 맞도록, 인간과 기계 사이에 안 맞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키보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을 뭘로 치냐면은 A로 친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A를 이 새끼손가락으로 쳐요. 이 새끼손가락에는 거의 쓸모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 손가락 중에서는 혀 썼을 때나 이게 깨물어서 막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로 아무 소용없는 걸 가지고 제일 소용없는 걸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A를 때리도록 만든 것이 키보드예요. 여러분들 지금 쓰는 거. 그리고 이 손가락을 쓰면은 큰일 나는 건데, 이 전쟁터에 가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 트리가 이건데, 이걸로 제일 안 쓰는 Y를 때려요. Y를. 이렇게 기계와 나 사이에 키보드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불편한 것이죠. 한글을 더해요. 한글은 쌍시오 칠 때마다 쉬프트 키를 눌러줘야 돼요. 있었었다 왔었었다 한번 치려면 쉬프트를 몇 번 눌러가지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면 아주 머리 좋은 공학도 막 그냥 막 수석 졸업자들이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속으로 회심의 웃음을 웃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컴퓨터만 연구해가지고 말이지 메모리 막 확충시키고 그것만 막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날 엄청나게 발달시키고 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뭐 이거 대학에서 훈련시켰지만 너희들은 사람과 컴퓨터 사이를 보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 사이를 봐. 지금 너와 나가 아니야. 너 아니고 나도 아니야. 그 사이 between understand 같은 존재의 A, B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본다. 인터페이스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를 아는 그러한 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걸 발견할 수 있고 엄청난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 또 무슨 자연과 인간 사이 기계와 인간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사이를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면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것이고 남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는 남자만 보는 사람 여자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사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인터레스트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한국인들이 왜 서양 사람하고 다른가 우리와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전근대적이고 서양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근대인들은 분명히 예스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은 거지 애매모호한 거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티 홀이라는 사람은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식 소통이 하이어 커뮤니케이션 아주 인간적인 높은 커뮤니케이션이고 서양식으로 수학적으로 딱딱 정확하게 하는 게 로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훨씬 고급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정이라고 하든지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해도 너무 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어요. 너가 얼마 줬냐? 4,500원 줬다. 4,530원 줬다. 이런 애들은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사실상 정확은 한데 정이 안 붙어요. 이런 애들은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4,500원 30원. 되게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줬냐? 아, 4,5,000원 줬지. 4,5,000원. 기천원 줬지. 그러면 이게 정보가 안 되거든요. 4,5,000원이면 1,0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너 무슨 얘기냐? 아마 이러질 않고, 싸다. 뭐가 싼지도 몰라요. 싸다. 이러잖아요. 술집에 딱 가가지고 말이죠. 한국 사람 소통하는 거 보세요. 딱 와요. 와가지고 맥주 몇 병 드릴까요? 되게 그러면, 한두 서너 병 가져와. 한두 서너 병에 몇 병 갖다 줘야 근데 한두 서너 병 가져와라 그러면 말이죠. 한두 서너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웃기지만은 그 와서 주문하러 온 사람이 예 알았어요.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그리고 또 한두 서너 병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이것을 전근대적 비합리적 무지한 걸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프록세믹슨이 이티 홀인 이런 사람들이 과학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김상용이의 시에 왜 사느냐 하면 웃지요. 그 소통 안 된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웃지요. 염화시중 딱 내니까 딴 것들은 다 몰라서 쳐다봤는데 부처님이 그럴 때 가섭만이 씩 웃었잖아요. 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뭘 보고 웃었는지 벌레 보고 웃었는지 그거 확실치 않지만은 이 연꽃을 갖다 놓고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웃음, 그것이 노이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한국인의 소통에는 가장 중요하니까 영어로 정보통신 써놓으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아무 뜻이 없지만은 한문으로 써놓으면 정보통신에는 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통신이라고 하는 신자는 믿음이라는 신자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정이 없고 믿음이 없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소통이다. 그건 정확하다. 여러분들 대한민국하고 착자 엇박자 치잖아요. 서양 사람도 어떻게 쳐요? V-I-C-T-O-R-Y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딱딱딱 치고 하다못해 젓가락을 치듯 딱딱딱딱 치잖아요. 이게 엇박자가 이게 노이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소통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늘 얘기하다시피
말도 안 해요. 말은 언어죠. 시각 정보도 하나죠. 청각 정보, 다 후각 정보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온몸으로 미각 정보, 먹는 것이 최고 소통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모르고 미래에 대한 소통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이 소통의식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아까 얘기한 노이스, 한도선에게라든지 이렇게 뭐 몇 분쯤 이렇게 애매하게 일부러 얘기함으로써 노이스를, 엔트로피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전체를 부분으로 자르지 않고 전체를 느끼는 거니까 한국 사람은 먹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나는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먹는다는 말을 얘기해가지고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고 먹는 얘기다. 나이도 먹고 먹어요. 그냥 뭐든지 먹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잘 먹고 정월되면 그냥 떡국 갖다 막 먹고 이 먹는 거 가지고는 형이상하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후에 문서 아니다. 한국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피지컬이 생물학적인 먹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통이다. 함께 먹는다는 거, 함께 밥 먹는다는 거, 한솥에 밥을 먹는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캠페인이라는 말도 함께 함께 빵.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빵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캠페인이 회사라는 것도 함께 빵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할 것 없이 먹는다는 것이 가장 강렬한 거니까 스티브 잡스 그 얄미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컴퓨터에다가 반쯤 깨물어 먹은 애플을 갖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은 다른 학문은 먹는 이 시각, 청각 다 한다. 먹는 거는 경제적으로 먹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 먹는다는 이 소통에 가장 강렬한 인간들이 송두리째 온몸으로 모든 걸 이해하듯이 디지털라이즈 하지 않고 어금니로 씹을 수 있는 메시지, 그것이 철학이고 문학이다. 똑같은 밥을 먹는데 한쪽은 영양분, 에너지 먹고 하는 형이하학적으로 밥을 먹는 그 학문을 따지는 것들이 자연과학이든 이런 사회과학이든 이런 쪽이고, 소통으로 밥을 먹는 것이 영양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의 소통을 하는 잔치집, 잔치국수, 이런 축제나 사람이 돌아가실 때나 결혼할 때나 우리들이 먹는 것은 먹는 걸 통해서 소통하는 하나의 신체성,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인문학적 소통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한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그 공감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뜻도 모르고 해왔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모든 것들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나와 너 사이의 간극이,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완전한 소통이 되는데, 인간은 슬프게도 절대로 그런 소통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오늘 저희 얘기는 인문학적 소통이라는 것과 사회적 소통이라는 건 아주 다르다는 거. 오히려 인문학에서는 소통되지 않는 그 절실한 단절 속에서 소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다 하나 못하면 둘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 디지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날로그적, 전통적 한국인의 방법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될 수 있다. 한국 것이 정근대적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떨어지는 서구적 합리적 소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도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통은 절대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앞으로 오는 진정한 소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는 뭐냐? What are you doing now라고 써 있었어. 너 지금 뭐 하니? 뭔가 내가 관심 있어 딴 사람한테 질문을 하든, 제가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건 잘 못합니다. 트위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는 거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